불합격한 후에 기분은 정말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요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 채팅방에 몇 번 합격수기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합격수기를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합격수기 너무 길잖아요. 길어서 안 읽히실 텐데, 그냥 같이 읽으면서 저 이때 이렇게 공부했고 이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Q&A는 조금 이거 끝나고 후딱 하겠습니다. 저희 때는 이게 잡지에 실린 거였어요. 저 아직도 그 잡지가 몇 권 있긴 한데, 그래서 잡지가 잡지사에서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매달 한 명씩 합격수기를 되게 길게 썼었어요. 이 잡지가 없어지고 합격수기도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학원들에서 올리는 합격수기로 많이 대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학원의 마케팅 수단이 되다 보니까 합격수기가 뭐랄까 되게 좀 이제 그 학원을 주력으로 다니신 분들 위주로, 그리고 아니면 학원에 조금 도움이 되는 위주로 합격수기들을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옛날 합격수기 한번 읽어볼게요. 좀 괜찮으시면은 제가 그 예전 합격수기들이나 아니면 요즘 합격수기들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됐네요. 이거 오래됐네. 네.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3년차로 합격했죠. 제가 1년차 때는 뭐 항상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공익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1차는 공익하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와서 신림동에서 1년 공부하고, 근데 이제 한번 좀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1년 더 공부를 해서 3년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마지막 1년은 뭐 예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아깝게 2년차 때 제가 엄청 아슬아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웬만하면 붙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대 나왔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거 하나도 몰랐고요. 논술형 답안을 써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실무 같은 거는 대신에 굉장히 익숙하고 유리했고요. 공부 방법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무는 초반에 재미 느끼면서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 같은 데서 법규 문제가 뭐 가능한가 물어보면 가능한데? 가 이제 끝인 거예요. 저는 쭉쭉쭉 나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그런 답안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도 뭐가 그렇게 어려웠었냐면은 답이 없잖아요.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논리를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면 되는 건데, 저는 항상 답이 있는 거를 풀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숙달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저한테는 나름대로는. 그래서 처음에 공부 방법을 찾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되게 익숙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인문학이라는 걸 여기서,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방법 이런 것들 여기서 처음 배운 건데, 세상 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공대생 마인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네. 처음에는 감상 어린 글을 쓰고,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써본다고 했네요. 그렇군요. 공부 여정 1년차 공익하고 있는 동안 했고요. 퇴근 후랑 주말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 기간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직장인분들은 1년 1차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항상 1차 얘기 나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공부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수험 기간이 한 2배 정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뭐 1년 하셔라, 뭐 6개월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레인지가 너무 넓어서.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직장인 분들은 1년 정도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가 사실 빨리 올라오면은 그때 2차를 잠깐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때 퇴근하고 진짜 너무 힘든데 뭐 밤샌 적도 있었다고 사실 합격수기에 써놓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적은 몇 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뇌리에 강하게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수기에 썼는데, 밤새고 간 적은 글쎄요 뭐 한 10번 정도 될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늦게까지는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한두 시간 자고 출근한 적도 있었고, 근무 중에도 당연히 공부했고, 주말에는 당연히 도서관에서 공부했고요. 참 이때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인분들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제가 존경하고 되게 멋있고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때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네. 연애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1차 끝나고 제가 신림동에 바로 들어와서 공부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9월부터 딱 그러니까 이때 7월은 1차가 7월에 끝나고 9월이 그해 2차가 끝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3월 그리고 이게 6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 사이에 그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신림동 가서 깔끔하게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놀았어요. 글자 하나도 안 보고 뭐 되게 재밌게 지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6월 다른 분들 2차 한번 보시고 심지어 저 그때 시험장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있다가 뭐 공부도 안 하기도 했고 가면 좋다는 건 알았는데 막상 또 일요일날 그때 시험을 또 일요일날 봤어요. 일요일날 일어났는데 그냥 좀 더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9월 돼서 이제 신림동 들어와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제가 채팅방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무만 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과목만 잡고 파는 거를 굉장히 좀 편해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끊는 그 느낌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붙잡고 하는 거를 훨씬 편해해서 그때는 실무만 했어요. 그때로 따지면은 이제 12월까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9월까지는 실무만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그때 합격 수기를 되게 많이 읽어봤는데 그때는 약간 공부 방법이 되게 단순했어요. 뭐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9월까지 실무를 어떻게든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9개월이 남죠. 그 9개월 동안 이론이랑 법규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요. 이러고서 합격하는 게 되게 2년차의 기본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예전이랑 공부 방법이 많이 달라지진 않아서 많은 분들이 실무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많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뭐 실무를 남들 많이 하니까 그냥 남들이랑 비슷한 속도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년차는 실무를 잡으셔야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를 좀 더 초반에 훨씬 많은 가중치를 둬서 공부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실무만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론이랑 법규는 그냥 기본 강의만 들었었고 실무는 잘했어요. 왜냐면은 뭐 실무만 했고 제가 공대 나오고 숫자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워낙 익숙했기 때문에 별로 그냥 주변에서도 되게 제가 봐도 자신감 넘치게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실무는 유리한데 이론 법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미치겠는 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외우래요. 근데 뭔가 문장이 말이 안 되는 문장도 너무 많고 이게 무슨 문장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를 다 외우라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막 이거를 뭐 써가면서 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스터디 전날 불면증도 오고 막 스터디 전날 막 새벽 3시에 자고 이러니까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뭔가 산에 들어가서 실무했듯이 이론이랑 법규를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시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이거 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스터디를 하시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세요. 전날 뭐 잠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수밖에. 물론 그때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좀 알았다면 괜찮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줬더라면 조금 더 잠은 좀 더 잘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혼자 공부하기 시작한 때요. 행정법 강의를 또 들었어요. 그리고 이론 기본서를 읽고 이제 실무는 보상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 책을 정독하고 뭐 이렇게 막 혼자 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공부 방법을 잘못 잡았어요. 저는 행정법 책을 정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제가 신림동에서 나와서 혼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야, 너 공부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해 라고
얘기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사실은 공부를 조금 잘못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 2달 정도를 혼자 공부했어요. 2달 반 정도.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러 갔거든요. 실무를 전혀 안 했어요. 그 사이에는.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경제 올려놓으면은 뭐 2, 3일 동안 막 4, 500점씩 한 5, 6시간씩 500점이면은 60분, 500시간이니까 9시간, 10시간 한 2, 3일 동안 몰아풀면 실무는 금방 이렇게 감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실무를 안 한 거는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었고 그 다음에 다시 스터디를 갔거든요. 근데 이론은 제가 나쁘지 않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럭저럭 썼어요. 근데 와, 법규는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법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야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스터디 팀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뭐야, 학원 강사한테 질문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공부를 혼자 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첫째는 제가 실무를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공부 방법이 맞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론이랑 법규를 그냥 강의만 들었거든요. 강의만 듣고 뭐 구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코칭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공부를 되게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굳이 또 코칭을 받았을 텐데, 그래. 이렇게 쭉 합격 수기들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빨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만 하고 이제 2달 반 정도를 사실은 제 맘대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팀장님, 그러니까 그냥 강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딱 그랬어요. 잘못했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내가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제 뭔가 되게 클리어하게 이제 딱 이제 와닿았던 거죠. 되게 힘들었어요, 이때. 진짜 목숨 걸고 피 튀기면서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 공부하는 이유는 오로지 내가 2년차에 붙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2년차에 못 붙겠구나,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느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하루 이틀이긴 한데 뭐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한테 좀 전화하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행시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다독여줘서 다시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때 이후에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거는 그때 같이 공부했던 덕재 형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2년 차였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한림법학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법학원 같은 데에서 막 되게 상위권 하시는 거예요. 2년 차인데 옛날에는 이제 한림법학원이 지금의 서울법학원 정도의 위치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막 너무 그때 법규 공부 잘못한 걸 깨닫고 그냥 학원에서 뛰쳐나와서 뭔가 어디론가 막 걸어가고 있는, 잘 기억은 안 나요. 어디론가 막 걸어갔는데 우연히 이제 이 덕재 형을 만난 거죠. 그래서 형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해서 내가 공부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덕재 형은 뭔가 공부 방법을 이제 알고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스터디 항상 상위권이었고, 그래서 공부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진짜 이 형한테 거의 뭐 매달려야겠다, 이 형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 형이 공부하는 방법을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 학교 도서관에서 하던 거 짐 빼서 신림동 들어가고 이 형이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이 형이 되게 많이 가르쳐줬어요.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과외처럼 과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1대1로 코칭 받으면서 공부 실력이, 그래도 법규가 되게 망했었는데 이 형 때문에 운 좋게 그래도 법규를 웬만큼 그래도 남들만큼은 할 수 있는 정도로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실무, 이론, 법규가 과목 특성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실무 같은 경우는 문제 풀고 약간 공대생 스타일들이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론은 완전히 이제 논수령, 답안 많이 써보신 분들이,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잘하고, 이제 법규는 암기를 뭔가 잘하시는 분들이 잘해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요구하는 특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어떤 수학 잘하는 능력, 수학, 언어, 암기. 그러니까 뭐 암기로 따지면 뭐 사탐 같은 게 되려나요? 저는 뭐 사탐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각기 다른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과목 잘하고 한두 과목 정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제 경험이에요. 세 과목을 다 잘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외를 받는 것도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 만약에 주변에 단연차가 있으면 그 단연차와 같이 공부를 하고, 근데 보통 단연차들이랑 좀 같이 하기는 쉽지 않고, 저는 그래서 과외를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셔라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한 기본 강의 다 듣고 과외라는 게 이제 기본 강의 들을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기본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해보다가 조금 뭐 내가 잘 못 따라가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되게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주변에 짧게 공부한 사람들 중에 과외를 알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뭐 과외했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기는 했어요. 뭐 적지 않은 거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좀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원 강의 워낙 탄탄하게 잘 돼 있고 뭐 암기도 시켜주고 이거 외워와라 저런 거 외워와라 뭐 이거 써봐라 뭐 숙제도 내주고 퀴즈도 내주고 이런 게 있어서 예전처럼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실무는 뭐 저는 사실 실무를 사실 좋아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그냥 실무는 제 머릿속에 걱정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 순환 강의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뭐 단과반이 있었어요. 시험 볼 때까지 끌고 가주는. 그래서 그 단과 강의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법규는 이제 뭐 그 덕재형이 시키는 대로 덕재형이 하고 싶은 공부를 이제 저를 알려주면서 하는 거죠. 알려주는 게 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학원 스터디 등수가 맨날 하위권이죠. 눈물 나죠, 눈물 나. 진짜 나중에는 보기도 싫어요. 근데 계속 버텼어요. 계속 버텼는데 뭔가 제가 이때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뭔가 버티면 합격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버텼어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그때 2분 합격 쓰기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합격 쓰기 중에 2년차 때 포기했는데 얼떨결에 붙으신 분의 합격 쓰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 2차 공부하시다가 포기하고 지금 1차 기본 강의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올해는 안 되겠다 내년을 노려야겠다 하고 공부하시다가 덜컥 붙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합격 쓰기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버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회사분이셔가지고 진짜 너무 반가웠어요. 저희 회사.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아슬아슬하게 0.5점 차이로 떨어졌죠. 남아있는 수험생 중에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사실 0.5점 차이로 떨어지는 후에도 붙으려면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들은 많아요. 근데 어쨌든 마음가짐은 그렇게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험장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요. 시험장에서 이게 이제 시험장에 대한 얘기인데 실무 딱 나와요. 진짜 이게 학원 스터디에서도 워낙 정신없이 풀긴 하는데 진짜 시험장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가 능력치가 좀 너프되죠. 좀 100%를 다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너프돼가지고 다들 그냥 이걸 앞에 음식을 먹는데 코로 먹는 입으로 먹는지 모르면서 그냥 막 풀어요. 미친 듯이 풀어요, 진짜. 막 그냥 순간적으로 팍팍 판단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미친 듯이 그냥 막 풀어. 뭐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때 생각했던 거는 난 실무 잘한다. 내가 이 정도 풀었으면 잘 푼 거다. 남들 나보다 못 푼 사람 많다. 그냥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막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법규 했는데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자신이 없었는데 그냥 항상 그럭저럭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고득점은 안 나오는데 뭔가 좀 나름의 요령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은 그럭저럭 나왔고 법규는 이제 아예 논점을 틀렸었어요. 이때 논점 하나만 맞췄어요.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막 사기 끝나고 학원 강사님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스터디에서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해 세무사 시험인가 어디서 시험에 나왔는데 평가서에서는 안 나와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약간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안 나온다고 막판에 얘기하시기 때문에 또 공부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당연하게 공부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여가지고 논점을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쓰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끝나고 나오는데 정확히 알았죠. 잘못 썼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끝나고 다음 시험 기다릴 때까지는 어땠냐면 법규만 조금 커버해주면 합격하겠다 이 생각. 근데 법규 점수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다 이 생각하면서
이제 토익 공부 다시 했었어요. 자, 일단 2년차 때 저의 페인, 공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7, 8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차 끝나고 2차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3월부터 한 5월까지 정도 2달 되겠죠. 그때 놀았어요. 아, 진짜. 예,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재밌게 연애하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실무와 이론과 법규 공부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성향의 세 과목을 동시에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제가 한 얘기죠. 실무 잘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도 내가 잘할 것 같았는데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에 대한 얘기, 제가 아까 해드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요때 물론 떨어졌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진짜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은 거. 근데 그때 이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잘못 썼어요. 이 상민이란 친구가 저보다 1년 먼저 붙은 22기였는데 21기라고 썼더라고요. 어쨌든 동갑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그랬어요. 야, 2년차 원래 그러니까 뭐 예전에 2년차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 동차랑 2년차랑 중간쯤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라고 원래 이렇게 패기로 보는 거야 이러더니 그냥 진짜 붙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제 나 공부가 좀 덜 됐다 다시 진짜 올해 포기해야겠다라고 했으면은 수험 기간이 정말 더 길어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합격한 후에 이제 그때 기분은 정말 무슨 느낌이냐면요. 내가 이제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거 넘어갈게요.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모르셔야 할 느낌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